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하신 분, 딸이 있는 어머니들이 이 글을 읽고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아직도 가슴이 떨려서 글이 두서없을 수 있어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빠는 2년 조금 안 되게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나이는 오빠 29살, 오빠 여자친구 27살, 저 26살 이렇게 되네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을 미루다가 오빠 여자친구가 더는 기다리기가 힘들다고 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니던 직장이 집이랑 멀어서 독립해서 살고 있고 오빠는 아직 부모님 집에 함께 살아서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인사도 드리고 했던 상태예요. 저도 시간 맞춰서 한 번쯤은 만날 수 있었는데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 변동이 많아서 만날 시간이 없었네요. 오빠 여친이 엄마 아빠한테도 싹싹하게 잘했는지 예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로도 오빠 여친 칭찬 많이 하셨고 이제 너도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만나고는 싶었지만 항상 오프에 근무가 잡히거나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 등 여태껏 한 번도 만나지 못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애초에 미리 한 번은 만났어야 했다고 할지, 아무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오빠 카톡 프사에 사진으로만 여자친구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상견례 때문에 오늘 만나게 됐는데 되게 착하더라고요. 인사도 밝게 하고 제 손을 잡으면서 안녕하세요, 아가씨, 맞죠?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한 번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무리 바빠도 한 번을 못 보다니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에야 만나네요. 라면서 힘껏 반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싸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냥 혈육이 결혼을 한다니 기분이 이상한 건가 싶었죠. 코스로 나오는 음식집이었기 때문에 꽤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터졌어요. 도란도란 대화 중에 학교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저랑 같은 고등학교였다 하더라고요. 신기해서 학교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에 오빠 여친이 별명 얘기를 했는데 그 별명을 듣자마자 아, 이 사람 날 지겹게 괴롭혔던 그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별명이 정말 특이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날 괴롭힌 선배 무리 중에 리더격인 사람이 오빠 여친이라니 정말 바보 같았죠. 아니,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는지. 얼굴이 그때랑 많이 달라서 못 알아봤었어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고 손이 떨리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걸어 나온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따라 나오셨는데 제가 그냥 속이 안 좋다고 죄송하다 하고 그냥 자취방으로 들어왔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오빠한테 연락 오는데 전화 받고 싶지도 않아요. 오빠가 뭐가 못나서 그런 여자 만나는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생 때 괴롭힘 받던 걸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서 괜한 걱정 드리고 싶지 않았고 어차피 같은 학년도 아니니 마주칠 일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자연히 괴롭힘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1년을 괴롭히고 오빠 여친은 자기도 고3이니 이제 너 볼 일 없겠다며 그 이후로 저희 반에 오지도 않았어요. 진짜 글로 되새기며 쓰니까 기분 더럽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냥 조용히 지내야 할지. 글을 읽으시는 딸이 있는 어머니분들, 본인 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을 해줬으면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묻었으면 좋으시겠나요? 추가.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오빠에게 먼저 말했어요. 맨 처음에는 잘못 본 거 아니냐, 내 여친은 그런 말 없던데 하면서 안 믿길래 누가 학창시절에 애들 괴롭히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겠냐고. 하물며 오빠는 결혼할 사람인데 그걸 말을 하겠냐, 안 믿으면 됐다. 대신 결혼하면
나는 오빠랑 오빠 여친 못 보겠다 라고 하니까 오빠 여친한테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하진 않았지만 오빠나 여친이나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대충 들었던 걸 적어보자면, 여친 입장은 나는 걔 기억도 안 난다. 내가 학교에서 마주친 애들이 한둘이냐. 괴롭힌 적 없고 학교에서 그런 별명으로 불리긴 했으나 무리지어 주도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힌 적 없다. 내가 아가씨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 아마 나를 다른 누군가랑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진짜 그런 사람 아니다. 오빠도 나를 만나면서 그런 거 없지 않았냐 였어요. 그냥 전화 내용 듣다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바로 날 믿어주지 않는 오빠 모습에 괜히 서러워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시면서 담담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오빠가 땡땡이가 너를 학창시절에 괴롭혔다던데 정말이냐? 왜 얘기를 안 했냐?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미안하다 라고 하시는데 확 눈물이 터져서 다 얘기했어요. 그때 엄마가 아팠어서 얘기할 수 없었다. 그나마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풀었는데 당시엔 학교에서 거의 은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아프다 하고 조퇴하고 그랬다.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말할 수 없었다 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얘기했어요. 엄마는 안아주시고 엄마가 아팠던 게 죄라며 미안하다고 하시고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빠랑 오빠가 방에 들어왔고 거기서 학창시절 얘기를 다시 다 했어요. 아빠는 오빠에게 우리는 그런 애랑 가족이 될 수 없고 만일 지금 여친이랑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우린 너를 없던 아들 셈 칠 것이다. 올바른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이니 선택은 네가 해라 라고 하시고 엄마는 계속 울기만 했네요. 오빠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한 상태고 여자친구가 오빠한테 하루에 몇 번씩이고 전화를 해요. 화목하던 집안에 제가 폭탄을 던져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 그래도 이 기회에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선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도 엄마 아빠랑은 평소같이 잘 지내는데 괜히 오빠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 걸겠어요. 언젠간 오빠랑도 예전처럼 장난도 치고 그럴 수 있겠죠. 댓글로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곳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묵혀뒀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글이 길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대 중후반이고 아기 엄마입니다. 친정아빠가 너무 질투가 많습니다. 근데 또 그걸 신경 쓰는 친정엄마가 더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저희 아빠는 폭력은 없지만 다혈질이라 일상 속에 별것도 아닌 걸로 제가 본인에게 도전했다며 크게 화내시고 폭언은 그때마다 듣습니다. 밖에선 다른 사람들에겐 세상 화 못 낼 것 같이 행동하니 더 화가 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다른 아빠들도 그럴 줄 알고 무조건 죄송하다 하고 참고 그랬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아빠가 정상이 아닌 걸 알았고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50대 때처럼 불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래서 아빠랑은 아빠가 한 번씩 터지고 나면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안 보고 싶을 정도로 제 자존감을 짓밟고 소리 질러대기에 정 떨어져서 수개월씩 영 끊고 지내다가 결국 엄마 때문에 풀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천상 여자이신데 참고 사세요. 아빠가 폭력이 있는 건 아니시니 엄마가 부딪힐 때마다 그냥 참으십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또 평소엔 엄마 잘 도와주고 그런 거 아시니까요. 본인은 본인이 화내는 게 타당하고 그때 빼고는 본인은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다. 너가 화나게 했으니 내는 거다. 그런 마인드세요. 근데 저는 뭐랄까. 그런 아빠가 다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 또한 아빠이기에 제 마음에서 그런 모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별것도 아닌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시한폭탄이랑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저에게, 남에게 늘 어른으로서 일관되게 대하셨거든요. 근데 이해심 많은 엄마라 그러신 건지 그런 아빠를 감싸 안으세요. 근데 제가 친정엄마에게 화나는 부분은 전 솔직히 나이를 먹었어도 엄마를 정말 좋아하고 매일 문자라도 꼭 하는데 엄마는 아빠 눈치를 그렇게 보세요. 제가 매일 저녁 엄마도 좋은 밤 되시라고 문자하는데 저번 날에 또 제가 거기에 아빠는 언급 안 했다고 아빠 보기 민망하다며 아빠라고도 적던지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참고로 가끔 서로 핸드폰 사용하시거든요. 아빠는 아빠에게만 누가 관심 가지고 잘해주고 그런 건 그냥 받으시면서 저희 딸이 할머니에게 더 안기고 이런 것도 질투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안 안아주냐면서요. 그러면 소심한 엄마는 또 그걸 신경 쓰시고 너무 짜증나요. 솔직한 제 심정은 이제 나이 드시는 부모님들, 제가 엄마를 좋아하는 만큼 엄마께 문자 보내고 그런 게 낙이고 또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하는 건데 엄마가 저러시니까 화가 납니다. 참고로 몇 년 전 아빠 칠순 때는 거하게 챙겨드리고 작년 엄마 칠순 때는 코로나로 챙기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엄마 생신이셔서 주말에 가겠다고 하니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할 거면 챙기지도 말아라. 우리 둘 다 챙길 거면 챙기고 아니면 생각도 말아라 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아니, 엄마 생신을 아빠도 같이 축하해야 하나요? 또 왜 작은 문자 하나조차 엄마는 아빠를 신경 쓰는 건지. 저는 대체 왜 마음에도 없는 아빠를 꼭 같이 챙겨야만 엄마를 챙길 수 있는 건지. 제가 엄마를 챙기려면 같이 챙겨야 하는 게 맞나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니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엄마께도 서운합니다. 엄마는 과연 제가 아빠를 억지로라도 챙기면 그게 진정 더 행복하신 걸까요? 솔직히 작년 말에도 아빠가 별것도 아닌 걸로 제 딸 앞인데도 저한테 30분 넘게 미친 인간처럼 소리 지르고 부르르거려서 연 끊었다가 결국 엄마만 저랑 연락하는 걸 늘 불편해 하셔서 순전히 엄마 생각해서 얼마 전부터 다시 왕래한 건데 정말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아빠 때문에 엄마한테도 엄마 부르며 문자도 못하는 것도 어이없고 제가 엄마에게 대체 왜 그러냐 호소하니 나는 더 말 안 하고 싶다 라고 하고 말을 차단하시는데 대체 아빠는 왜 그러고 엄마는 왜 그러실까요? 아마 대한민국에 엄마가 딸 편 들어주며 뭉치는 모녀는 있어도 저희 같은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아빠가 예전에 출장 갔을 때나 며칠씩 자리 비우고 그럴 땐 엄마랑 저랑 예쁜 것도 여자들끼리 보러 가고 농담도 하며 잘 지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아빠가 엄마한테 무언의 눈치 주니까 못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엄마도 저랑 즐기는 건 좋은데 아빠 생각해서 안 하고 참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집들은 모녀끼리 잘도 뭉치고 아빠들은 허허 하던데 진짜 짜증납니다. 엄마는 혹여 서운한 거 있어도 티 안 내시는데 아빠는 저랑 사이도 안 좋으면서 엄마가 딸인 저랑 친하게 지내는 거 눈치 주고 본인이 한 건 생각 안 하시고 질투하는 게 너무 짜증납니다.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추가. 왠지 오늘도 엄마 아빠 두 분 다 제 전화랑 문자 피하시는 게 원래는 엄마께 연락 안 될 때 아빠께 가끔 하면 받으시는데 아빠가 엄마 핸드폰 보시고 기분 나쁜 티 내신 게 맞는 것 같네요. 주말 끝에 엄마 생신 찾아뵙긴 할 거지만 당일은 오늘인데 엄마랑 통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빠는 그렇다고 본인이 엄마 생신 살뜰히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연락을 막으니 이럴수록 더 싫어요. 아무리 중간에서 엄마가 아빠 편에서 저를 나무라도 저야 그럴수록 아빠가 더 미울 수밖에 없죠. 정말 아빠는 속 좁은 여자 마냥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빠가 저에게 모욕 주고 평생 주기적으로 사람 질리게 끝을 보듯 미치광이처럼 화낸 거 생각하면 아빠가 정말 싫습니다. 아빠도 그걸 알 텐데 그렇게 거칠애라도 엄마께 제가 하는 걸 똑같이 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빠 때문에 훗날 엄마랑 가까이 맘 편히 못 지낸 게 후회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전 엄마랑 둘이 아빠 빼고 어디 가는 건 상상도 못 합니다. 물론 엄마도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제가 문자나 그런 걸 좀 솔직하게 제 마음 가는 대로 엄마만 적은 게 그렇게 잘못하는 건가요? 마음에 없는 아빠를 엄마 핸드폰에 보내는 문자에조차 넣어야 하나요? 아빠가 뭐라고 엄마께 부담 준진 몰라도 이렇게 엄마까지 또 제 연락 피하시니 너무 답답하고 아빠에게 화가 납니다. 엄마가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것 같고 저나 엄마, 우리 모녀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미치광이처럼 다혈질 주체 못한 아빠 잘못 아닌가요? 긴 세월 거쳐 이렇게 만든 건 아빠인데 그 결과에 수긍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엄마랑 제 마음을 불편하고 눈치 보게 불안하게 만드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마트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일을 하는 곳이 아파트 단지밖에 없는 곳이고 거기 유일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라곤 하나밖에 없는 김밥천국 같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거기는 모두 다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항상 가면 가게 사장님 아들로 추정되는 분은 늘 계시고 사장님으로 되어 보이는 아버님은 안 보일 때도 있으신데 최근 들어 그분이 안 계시고 그분 친척분이나 가족분으로 추정되시는 아주머니가 저녁 타임 때 계셨습니다.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그곳에서 쓴 돈만 해도 다 합치면 한 달에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거나 그 금액은 넘을 겁니다. 하지만 일이 터진 건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보이던 그 아주머니께서 느닷없이 반찬은 필요 없죠? 라고 하시며 전에 보니까 안 먹는 것 같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반찬 먹었었는데요. 그냥 김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음식 쓰레기 타령하시며 우리가 이거 영업하면서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냐며 저보고 계속 띠껍고 기분 나쁘게 뭐라 하시면서 지적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남긴 거라곤 몇 번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김치의 양도 아주 조금밖에 제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평소에 반찬 있으면 잘 먹는 저는 그런 걸 많이 남기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공되는 반찬이 단무지나 김치인데 저에겐 그마저도 모자랐습니다. 원래 사장님 아드님께서도 어느 날 김치만 제공하시기 시작하신 적이 있었고 저도 단무지는 안 먹기 때문에 별로 관여치 않았는데 그곳이 아파트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가족도 많고 식사하러 오시는 남자분들도 많으신데 그 사람들은 아예 손도 안 대도 뭐라고 안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통 식당 가서 식사하다 보면 김치나 이런 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싹싹 다 먹어치우는 경우도 드물고요. 저에게 그 반찬 하나로 엄청나게 지적하시길래 초반엔 그냥 웃어 넘기려 했는데 안 멈추고 계속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좀 선을 넘는 것 같아 제가 음식 쓰레기 만든 적은 없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스럽네요 라고 웃으면서 한마디 하고 끝내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했다고 본인 말에 감히 토달았냐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제 말을 건수 잡아 나이도 젊은 사람이 말귀를 똑바로 알아먹어야지. 내가 그 말이 아니잖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황당해서 네? 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손님한테 음식 쓰레기 생기게 했다고 언제 뭐라 했어요? 반찬 필요 없냐고 물어본 게 시초인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아니 저한테 계속 음식 쓰레기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김치만 주시면 된다고 답 드렸잖아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 김치 잔뜩 드릴게요. 이거 다 드세요. 이러시면서 엄청 비꼬면서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둥 거리면서 궁시렁거리셨습니다. 전 갑자기 시비 걸고 싸움 거는 그분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아니 왜 저러시지 진짜 이랬더니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자세히 언급하면서 같은 서비스 업종 하면서 되게 깐깐하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시비 걸고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하신 건 그분이고 식당 일 하면서 잔반 남는 걸로 많이 남기는 손님한텐 찍소리도 못하다. 혼자 식사하러 오는 손님한테 뭐라 하신 것도 그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분쟁을 피하려 했는데 어떻게든 건수 잡아 싸우려 들었던 분도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깐깐하게 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깐깐하게 구는 게 아니라 먼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음식 쓰레기 관련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이 남긴 적도 없고 웬만하면 다 먹는 편인데 왜 저한테 계속 그러시냐고요. 이런 말을 했는데 느닷없이 제 말을 끊고 미친 듯이 본인 말만 큰 소리로 해대시며 그니까 나는 손님 보고 음식 쓰레기 유발한다 한 적 없고 먼저 반찬 필요하냐 물었던 게 다고 그 뒤로 여담 삼아 남기는 손님들이 많아서 음식 쓰레기 나온단 말 한 게 다야 이러셨고 저는 미사여구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분의 그 말에 답하기 위해서 말을 해도 이미 큰 소리로 이성을 잃으셨고 작정하고 우려들고 소리치시는 그분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저한테 반찬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볼 거였으면 거기까지만 물어보고 제가 답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을 냈으면 될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음식 쓰레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신 거고요. 반찬을 예전에 먹었었다고 했는데도 남긴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고 그것 때문에 음식 쓰레기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나중에 저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까지 하시면서 뭐라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제가 뭐 대체 얼마나 많이 남겼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말을 했는데 저분은 어김없이 소리 지르시면서 제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계속 말을 끊고 저에게 난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네. 그냥 반찬 줄지만 물어봤네. 거리시며 그 말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정신이 이상하다면서 제가 부당한 부분에 대해 주장했다는 이유로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이라고 모욕적으로 표정 지으며 노골적으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왜 제가 식사하러 갔는데 본인들이 장사하면서 자연스레 나오는 음식 쓰레기에 대해 손님한테 시비 걸면서 인신공격하고 욕했으면서 그거에 대해 반박하면 이상한 사람이란 논리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욕 듣고 있는데 내내 거리면서 웃으면서 호구같이 가만히 있어야 정상적인 인간인 건지.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 지금 저랑 싸우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싸우고 싶은 생각 없고 근데 음식이 어쩌고 거리면서 계속했던 얘기만 소리치며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건 항상 매일같이 저를 봐왔던 사장님 아들 되어 보이는 분께서 그 정도 사태까지 됐음 중재를 하든가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방관하시면서 가만히 있다가 네, 그만하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모욕적으로 정신이 이상하다, 성격 이상한 인간이랑 소리까지 들으며 욕먹고 있을 때 그분께 누가 이상한지는 다른 분들께 여쭤보시고 본인 태도부터 되짚어보시죠. 라고 했더니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길거리 나가서 아무 사람 붙잡고 물을까?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장 아들이 갑자기 실실 쪼개면서 모욕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나가서 붙잡고 물어보시든 오는 손님들께 물어보시든지 알아서 해보세요. 지금 저한테 하는 것처럼 다른 손님들께 하시면 아마 답 나오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라고 할 때는 왜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뭐 손님이니까? 손님은 왕이니까 지금 이딴 생각 갖고 말 저렇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갑질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진 적 없고 오히려 갑질은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님이 아니더라도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 가게 사정을 손님한테 화풀이하며 욕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지적했더니 갑질이라는 논리가 시전되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 밑반찬 필요하냐고 묻는 말에도 제가 대답드렸고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까지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될 문제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말 끊으시며 큰 소리로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러시고 또 저런 게 뭐 어쩌고 거리시면서 궁시렁거리면서 들으라고 욕하시고 제가 무슨 말 할 때마다 이젠 아예 대놓고 비꼬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끊고 저렇게 또 약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진짜 김치를 말도 안 되게 쌓아서 주셨기에 그 김치 남기면 또 나중에 난리칠까봐 억지로라도 다 먹었습니다. 밑반찬 서빙할 때도 표정 엄청 띠껍게 지으시며 눈도 안 쳐다보고 다른 시선 쳐다보며 째려보듯 더러운 거 보고 얼굴 피하는 사람같이 행세하며 거칠게 팍 내려놓으셨고 제가 저한테 앞으로 음식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드렸더니 갑자기 저기서 요리하고 있던 그 사장님 아드님이 눈 버럭 뜨며 갑자기 설거지하고 있던 식기들을 난폭하게 내려치면서 저기요 이러시면서 소리치면서 저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엄청난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선 아니야, 괜찮아. 저런 사람 그냥 냅둬. 이러시는 겁니다. 둘이서 사람 한 명 등신 취급하면서 오히려 진짜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말씀하시고 오신 손님 몰아세우는 그 태도에 진짜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나서 그때도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습니다. 메인 음식 서빙할 때 그 남자분이 갖다 주셨는데 진짜 그 사람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음식 식기 거칠게 팍 내려놔서 그릇에 있는 음식 다 튀고 원래는 그 아주머니가 계산하는데 제가 계산할 때도 원래대로라면 얼마입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기본적 멘트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노골적으로 똥 씹은 표정 지으면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 김밥집 가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그릇에 장국 담겨져 있잖아요. 그거 입도 안 댔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난리칠까봐 계산하면서 저 장국 손 안 댔어요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공격적으로 뭐라고요? 이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다음에 주지 말라고요?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제대로 느꼈던 건 그냥 제가 하는 말마다 건수 잡아서 공격적으로 시비 거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저는 아니요, 장국 입 안 댔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차피 입 안 댔어도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이러셨습니다. 제가 대체 반찬을 남긴다면 얼마나 남기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정신이 이상하네, 성격이 이상하네, 젊은 사람이 말귀도 못 알아듣네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저런 모욕을 당해야 됐던 걸까요? 심지어 제가 먹는 정도면 반찬도 남김없이 다 먹는 편이고 설상 남는다고 해도 제가 남긴 반찬 수로만 이 식당에서 제가 쓴 돈만큼 적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체 제가 왜 여러 가지 욕 들어가며 눈치 보면서 밥 먹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런 갑질을 당해야 되는 걸까요? 심지어 제가 일하는 곳 상호명까지 대며 저런 말 하실 때 제가 섣불리 또 행동했다가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진상 부릴까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전 끽해야 알바생이고 서로 안면식 있는 사이인데 제가 행동 잘못했다가 제가 일하는 가게에 피해가 가거나
다른 직원분이나 점장님한테 진상 부리거나 안 좋은 말이 들어갈까 봐서라도 그런 대우 당할 때 제대로 된 대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근할 때마다 도시락 싸갈까 생각도 했지만 제가 혼자 사는 처지라 매일마다 도시락을 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밥 먹는 쉬는 시간에 식당 가서 사 먹는 게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라 증거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녹음이라도 해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녹음기 틀고 사는 사람은 없고 또 하더라도 중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맛이 있지도 않지만 친절하고 괜찮은 분식집이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식사할 때 항상 그곳에 가서 밥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지고 일하던 곳 사정이 안 좋아져 저 포함 몇몇 분들이 그만두게 되어 더 이상 그 식당에 갈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부터 제가 일했던 그 식당이 있던 바로 그 동네, 그 장소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카페 직원분들은 항상 쉬는 시간에 문제가 많았던 그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라 하셨고 본인들도 거기 맨날 간다며 최애 메뉴도 있다고 말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일 시작했으니 그분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스럽게 식사하러 간 다른 식당이 갑자기 폐업해서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개업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식당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메뉴를 주문하려 말을 했는데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진짜 어이없고 이게 뭔 상황인지 어이 털리며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거란 눈빛을 하고 저를 눈 크게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4초간 정적이 흐르다 인상을 팍 쓰며 아니 뭐라고요? 뭐 주문한다고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주문을 다시 친절하게 예를 들어 라면을 시켰으면 라면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근한 말투 장착하고 최대한 안 부딪히려고 그렇게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 있기 전에는 항상 주문하면 네 라면이요 이런 식으로 재차 말하고 음식 나올 때도 음식 나왔다고 말하고 계산할 때도 꼬박꼬박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주문 들어도 말도 안 하고 음식 갖다 줄 때도 진짜 대놓고 싫은 티 팍팍 내가면서 또 전에처럼 음식을 툭 내려놓고 계산할 때도 정색해 가며 아무 말도 안 하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항상 다른 손님들한테는 말하면서 저한테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불친절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뭐 시키면 무슨 메뉴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빙하는데 저한테만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양 또한 저랑 같은 메뉴 주문한 사람 거랑 비교해봐도 확연히 대놓고 차이가 극명히 날 정도로 거의 그렇게까지 싫은 티를 엄청나게 내댔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이 적어서 거기 가서 주문하면 또 그 사람이 제가 먼저 주문했는데도 늦게 음식 만들어주고 해서 항상 아슬아슬하게 쉬는 시간에 맞추기가 많이 촉박했습니다. 전화 주문을 미리 하고 방문해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라고 하면 저한테 네가 전화했냐는 투로 그쪽이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데다 심지어 부른 메뉴가 나오거나 주문할 때 공깃밥 하나 추가라고 말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공깃밥을 비빔밥으로 잘못 알아들어 재차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오버된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재차 이거 공깃밥이에요? 라고 물어봐서 직접 지 입으로 공깃밥이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부딪히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알겠다 하고 그냥 나왔는데 통장 출금 내역을 확인하니 훨씬 더 오버된 가격이라서 다시 그 메뉴를 보여주며 이거 공깃밥 맞냐고 여쭤보니 그제서야 아까 전화로 비빔밥 시키지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저는 비빔밥이 아니라 공깃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라고 하자 짜증난다는 듯 다시 그 비빔밥 포장한 걸 뺐다시피 가져가서 주방 안에서 펑 내려놓는 소리 들리고 한숨 쉬며 다시 밥을 퍼다
저한테 공깃밥으로 주고 환불하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아마 조선족이다 보니 말을 듣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알아듣고 단어 뜻을 헷갈려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은 늘상 이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니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이번 주 제가 밥 시간이 돼서 그곳을 갔는데 에어컨이 2대가 켜져 있는 데다 한 곳에는 제가 앉은 방향으로만 직방으로 완전 춥게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올 때 심지어 이때 미리 전화 주문하고 가서 먹겠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 제가 전화드렸다 하니까 그쪽에 전화 줬냐 그러면서 음식을 이제서야 준비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미리 제가 전화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그런 불만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가 전화드렸으면 음식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전에처럼 난폭하게 위협주로 행동할 텐데, 그런 것까지 감당할 깡은 없어서 그냥 참은 겁니다. 제가 정중하게 저 죄송한데요. 좀 추워서 그런데 바람색이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느닷없이 눈이 개빵친 표정으로 돌변하며 아예 그냥 에어컨을 확 꺼버리고 에어컨 리모컨을 계산대 있는 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주방 안에서 설거지할 때 식기를 진짜 무슨 거의 들어서 팍팍 내리치는 수준으로 완전 난폭하고 거칠게 다 깨먹을 것처럼 우당탕 와장창 이런 소리 내가며 듣는 사람이 다 위협감 느낄 정도로 행동하고, 계산할 때도 제 얼굴 보고 갑자기 대놓고 한숨을 이러면서 보기 싫은 새끼 다시 온 것만으로도 화나는데, 그거 간신히 참는 사람인 것처럼 대놓고 저에게 갑질하고 이런 취급을 하였습니다. 무서워서 밥 먹으러 갈 수나 있겠나요?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듯 매일마다 도시락 싸가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 혼자서라서 현실적으로 재료값이든 뭐든 다 사서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알뜰하고 맛도 좋고 알찬 식사를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식당이 한 곳밖에 없고 제가 이제 막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달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히려 배달비가 더 비싸고 양도 많이 주문해야지만 먹을 수 있으니 그냥 식당 가서 사 먹는 게 나은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네요. 이 식당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 신고 등 문제 제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편의점에서도 먹어볼까 생각했지만 종류가 많이 없고 부실하고 거의 먹을 수 있는 거라곤 삼각김밥, 컵밥, 라면 이 3가지가 대표적인데, 항상 이렇게 먹으면 전 속이 니글거리는 스타일이라서 힘들고, 편의점 김밥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쟁여둔 거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밥알이 뭉쳤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먹기가 불편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 식당 아줌마랑 저런 문제 생기고 나서 거기 근처 빵집에 들어가서 일에 대해 말을 하니 그 사람들 원래 문제가 많고 평판이 안 좋다고 했고, 이번에 일하게 된 카페에서도 원래 그 아줌마 평판이 많이 안 좋았다는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집 사장님이 해당 분들이 한국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다못해서 해당 가게 이름 검색하니 강남에 본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전화 걸었더니 거기 또한 조선족들이 일하고 있던 가게였는데, 제가 이 일 관련해서 얘기 좀 하려고 안녕하세요, 저 땡땡점 자주 가는 손님인데 본점에 문의 전화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 듣더니 느닷없이 우리 바빠요. 상담할 시간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없고 끊어요. 이러면서 확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뭔 말 하려는 줄 알고 그런 거 생각 없다 끊어라 라고 하며 전화를 끊는지 몰라 너무 황당했던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아니 전화를 왜 끊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이러니까 또 확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2-3번 걸었더니 안 받다가 나중에 받으니까 아니 우리 그럴 생각이 없다니까 왜 자꾸 전화를 하냐고 끊어 이래서, 아니 저 손님이라고요. 여보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려서 상대가 못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전 너무 열받아서 계속 걸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저보고 무슨 일로 자꾸 전화하냐면서 이러길래 아니, 저 손님인데 왜 자꾸 전화 끊으세요? 이러니까 광고 전화라서 끊었다고 하던데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자. 그럼 왜 우리 직원이 광고 전화라고 하냐고 무슨 말 했냐고 하길래 저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 한마디 했는데요. 그러더니 계속 끊던데 그게 광고 전화인가요? 라고 하니까 우리는 별의별 손님들도 있고 주문 전화도 있고 광고 전화도 많아서 그런 거니 이해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적어도 광고 전화인지 확인부터 하고 끊으셔야지. 상대가 어디서 전화 걸었는지 확인도 안 해놓고 이런 식으로 끊는 게 어딨어요. 네다섯 번 넘게 걸었는데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그 사람이 사과를 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해서 땡땡점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본점에다 클레임 넣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다고 하니 그 땡땡점은 그 사장님이 직접 개업하신 거고 본사는 수원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건 우리 사장님이 아시지만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신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계속해서 저런 행동들을 하고 인신공격까지 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데로 피하고 싶어도 피해서 식사하러 갈 만한 데가 없으니 분통 터질 지경입니다. 하소연하느라 글이 좀 길어졌네요. 좀 두서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